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 2년여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미 국민들의 생활도 힘겨워지고 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평균 3명 중 1명꼴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특정 제품 사용을 중단한 미 국민들이 3분의 2에 달했고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투잡을 뛰는 비율도 상당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전문 맞춤형 이사 서비스 관리업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 큰 집과 많은 세간들을 정리하는 인생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주영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건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이 미국민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플레이션이 1년 6개월 이상 지금 고공행진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폭이 많이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동안 이 인플레이션 쌓인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의 삶에 지금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인들 상당수가 지난 1년 사이에 그 개인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씀씀이를 줄이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연례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연방준비제도 연례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2022년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한 미국인 비율이 35%에 달했습니다. 네.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 35%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인플레이션이 미국인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응답자 중에 잘 지내고 있다, 생활이 편안하다는 합쳐서 73%로 집계됐습니다. 네,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높았지만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잘 지내거나 생활이 편안하다는 응답도 높은 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설문조사는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 분류해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수치보다 몇 퍼센트다 하는 것보다 그 추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 35%가 8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35% 자체도 물론 많은 수치지만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 그 매년 이 발표되는 이 수치를 그 비교했을 때 8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 그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지낸다거나 생활이 편안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어떠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잘 지냅니다, 생활이 편안합니다 하는 건 결국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요즘 좀 전보다는 확실히 돈 때문에 좀 쪼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잘 지낸다, 생활이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돈이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오히려 요즘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재산이 $10,000도 없지만 잘 지낼 수도 있고 생활이 편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본심을 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응답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포인트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조사가 작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2022년에 잘 지내고 있다, 생활이 편안하다, 이걸 합쳐서 73%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그 1년 전 2021년에는 78%나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냐, 생활이 편안하냐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주관적인 거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 불행해, 나 정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괜찮아, 나 지낼만하고 편안하다, 생활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 수치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2021년에 78%나 됐는데 작년에는 73%로 1년 만에 5%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 이거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1년이 인플레이션이 몰아치던 그런 시기라고 본다면 이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 같지만 추세를 살펴보면 오히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그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는 역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가 분석했는데요. 응답자들이 가장 큰 재정적 부담 요인으로 꼽은 것은 인플레이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재정 상황이 악화됐는가?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고물가로 예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고 얼마를 소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고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뭐 소비가 늘어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 응답자들 절반 이상이 고물가 때문에 네. 예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 때문에 미 국민들의 삶의 모습도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삶의 모습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번 조사 참여자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3명 중에 2명 이상이 특정 제품 사용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단했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제품이란 게 계속 자신이 쓰던 제품이지만 계속 쓰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특정 제품 사용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단했다. 이런 답이 나왔고요. 근무 시간을 연장했다거나 투잡을 뛴다는 응답자 비율도 1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원잡만 뛰고 원잡만 일하고 또 그리고 그 근무 시간에만 일해 가지고는 현재 물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무 시간 이외 시간의 근무를 더 한다거나 연장 근무한다거나 또 투잡을 뛴다거나 그래야 간신히 지금의 물가를 맞출 수가 있다. 맞춰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흑인들, 자녀가 있는 가정, 장애인 등이 상대적으로 재정적 압박이 큰 것으로 조사가 돼서 역시 그 소수계라든가 장애인도 그렇고 또 이제 자녀가 있는 가정 이런 것 등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지출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죠. 좀 힘들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물가가 높으면은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저축은 줄어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51%가 그러니까 역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물가 상승 때문에 저출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 지출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저축을 예전 같으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을 지출을 그렇죠. 해야 끌어다 되니까, 쓰겠죠. 예.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마켓에 가서 한 번에 장 볼 때 한 $50만 쓰던 사람이 이제는 $100 정도 써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저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씀씀이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축을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퇴직 계획, 리타이어먼트 플랜도 인플레이션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순조롭게 퇴직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응답이 31%,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이게 그 1년 전 2021년 조사에서는 40%였는데 1년 만에 9%포인트나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퇴직도 마찬가지죠. 지금 버는 돈을 이제 세이브를 그렇죠. 해놓는 건데 그걸 세이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장 쓸 수 있는 캐시 여력도 줄어들었습니다. 현금이나 또 데비카드, 크레딧 카드 등으로 $400를 쓸 수 있다는 응답이 60%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400조차 지금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에는 이 $400 쓸 수 있다는 응답이 68%였는데 역시 1년 만에 8%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사가 비슷하죠. 좀 줄어든 게. 그렇죠. 네, 질문은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보면 한 7%에서 9%, 8% 이 정도가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미국인들 7% 이상 9%, 10% 가까이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최근에 고용지표상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이잖아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고 일자리 창출도 사상 최대 수준인데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호황이란 얘기인데 그런데 가계, 일반 가정의 재정이 계속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역시 어떤 지표와 현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계속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실업률이 이렇게 낮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니까 경기가 좋은 것 같다 아직도. 그러니까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연준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이 미국에서 시니어 이사 서비스 관리업이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노인들을 위한 전문 이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이사를 도와주는 시니어 무빙 매니지먼트가 각광받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 이사하는 거하고요, 시니어들이 이사하는 거하고 이제 이게 구분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짐을 옮겨준다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넘어선다는 얘기고요. 일단 일반적인 이사,
일반적인 이사는 거의 대부분 지금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대체적이죠. 보통 예, 그렇죠. 보통 그렇죠. 예. 예. 물론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어서 좋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좀 예외적이고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원베드 살던 사람이 투베드로 가고 뭐 단독주택으로 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니어 이사는 반대죠. 다운사이징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운사이징. 그래서 규모를 줄이는 이사가 대세. 이 대부분의 젊은 시절 자녀를 키우 그래서 좀 규모 있는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요. 교외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고 또 배우자와 사별하고 이러면서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그래서 시니어 타운이나 요양원 등으로 거주지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가까운 도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는 자녀가 사는 동네로 가서 자녀와 자주 볼 수 있게 뭐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일반 이사와 다르다는 거 여기에 특성이 있다고 그러고요. 특히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예, 부유하고 인구 많은 베이비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수요가 좀 많다고 그럽니다. 예, 또 이렇게 그 은퇴를 하게 되면 뭐 세대 간의 증여 문제도 생기게 되고 상속 문제 또 자산의 이전 문제 이런 게 지금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는 이제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좀 도와주는 그런 쪽의 이사가 바로 시니어 이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시니어 이사 이 다운사이징이 단순하게 집만 옮겨다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네요.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은 대대적인 줄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줄인다는 게 그냥 무조건 줄이는 게 그럼 다 갖다 버리면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시니어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가구가 있고 뭐 가전제품이 있고 그릇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 정리가 필요하고요. 또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어떤 물건, 사진 등도 정리해야 됩니다. 또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죠.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인들 본인들은 사실 짐 정리할 때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추억들도 있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물건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감정 소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렇겠죠. 자녀들과도 싸움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를 돕는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들에게 그러죠. 아니 이런 걸 왜 아직도 끼고 있어? 그렇죠. 이거 안 버리고 뭐해? 이걸 또 가져간다고? 버려?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화가 나는 거죠. 노인들은 화가 납니다. 너가 뭘 아냐?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자녀들과 다투게 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가족이 아니라 제3자가 도와주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니어 이사 전문 업체들이 요즘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니어 이사 매니저들은 어떤 방식으로 네. 노인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다고 그래요. 네. 뭐 전미노인 이사 매니저 협회 같은 게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노인 상담법 등을 비롯해서 특수한 노인들을 이사를 돕는 교육 과정이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되는데 그 중요한 거는 노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대화를 하고 노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노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여생을 보내고 싶은지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지 끝까지 간직하고 싶은 물건과 추억은 무엇인지 또 어떤 물건을 후손에게 나눠줄지 또 어떤 물건을 버릴지 어떤 물건을 팔지 어떤 물건을 기부할지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일 처리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자녀 얘기했지만 자녀와 부모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대화가 그렇죠. 잘 안 돼요. 네. 서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상대 얘기를 잘 안 듣고. 근데 이렇게 이 훈련 받은 시니어 이제 이사 일을 처리해 주는 네. 매니저들은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 인생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대응한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개인들의 삶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객관화할 수 없고 수치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이사건 그 개인마다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삶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인의 스토리를 잘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 옮겨가는 집에서 노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동선이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짐을 가져다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배열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도
노인들이 원하는 것, 또 노인들의 삶에 가장 쾌적하고 편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다 배치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사보다는 좀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당 65달러에서 125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노인 이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한 번의 이사라고 그렇죠.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뭐 돈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타주까지 갈 수도 있고 뭐 몇 달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총 보수가 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1,500달러, 3,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뭐 잘만 해준다면 충분히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사가 아닐까 싶고, 예, 이 누구나 다 나이 들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활성화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 언젠가는 이제 노인이 돼서 마지막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마지막 끝맺음을 해주는 컨설턴트 같으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